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워킹맘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뜻 같은데 쉽고요.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어, 이걸 위해서 싸운다라고도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예요. 네, 그 아이를 셋 키우는데 저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었고, 지금도 저 하나를 성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 이유가,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아이들을 또 잘 키워내려고 하는 그 이유의 복합적인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잘 살고는 싶은 게 저희 간절한 바람이고, 꿈이고, 또 그걸 목표죠. 근데 이 목표를 잘 해내고 싶은데 사실 안 되잖아요. 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이가 사실 이제 방학이죠. 지금 이제 방학을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저는 이제 여자 딸아이 둘, 그다음에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이 학년도 다 다르지. 그다음에 성격도 다 다르지. 그러면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달라요. 밥을 할 때도 요리할 때도 또 한 명은 아토피가 있어서 그 제일 흔하디 흔한 영양가 있는 계란 요리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어, 또 뭐지? 각자 좋아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종류를 세 가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진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뭘 하나를 해줘도 다 좋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딱 하나 김치찌개 이런 김치볶음 같은 걸 하면 저희 아이들 셋이 다 잘 먹거든요. 그런 공통점 하나고 먹는 것도 다르지. 그러면 그 안에서 저는 아이들을 요리를 해주고 밥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크기를 위해서 바라는데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너무나 감정적인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 화를 내고 속상하죠. 내가 왜 그랬지? 아, 좀 참아볼 걸. 나는 그런 모성애가 별로 없나? 막 이런 생각들이 또 저를 자책을 한다거나, 굳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낼 일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혼낼 일인가? 라는 그런 또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그거를 다시 또 자기 자신한테 쏟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할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방해물이 더 많아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저희 아이들과 대화할 땐 사실 정답을 말하기보단 감정을, 아,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겠다, 힘들었겠다. 그땐 좋게 작용을 해요. F들이. 근데 제가 저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그 부분이 봤을 땐 감정은 제가 원하는 길에 반대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희망 버리기 기술 이 마크 맨슨이 지은 책을 저희가 오늘 피파리의 주제로 이 책을 알게 됐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좋았던 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감정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한 나에게 자책이 아니라, 만약에 아이에게 그렇게 혼을 냈거나 화를 냈거나 뭔가를 제가 감정적으로 했다면, 사실 그걸 빨리 떨쳐버리는 기술이 있다면 오늘은 그 기술이 나왔어요. 그런 노하우.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랬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자책할 것이 아니라 아이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너가 그때 이랬었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너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게 되게 성숙된 행동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대화하거나 토론하거나 그거를 개선하는 거에서는 그 다음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잘못했다, 잘했다, 결과가 좋으면 중간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그건 그냥 괜찮아.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또 자책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은 특히나 감정적이다. 근데 이 감정적인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제가 이 감정이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공급자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저는 해 가고 있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 문제가 됐을 때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걸 듣다 보면 또 그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런 시장이 있다면, 제가 이런 걸 그 당시에 그 감정이 있는 그런 감정에 또 넘어지고 무너졌던 거에 힘들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피파리의 대표님, 아예 주하영 대표님이 나눠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감정을 그냥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인지하면 되고요. 그 인지하는 것에서 내가 지금 그 인지하는 상황에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들, 아니면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를 좀 보면 힘든 상황, 힘든 감정들을 내와요. 근데 그 사람의 성과가 있고 변화가 있었던 건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거와 역행으로 싸웠거나 그걸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를,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와 방향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그걸 해냈을까요? 근데 그렇게 간과한다고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저게 안 되는, 저런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해냈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냈을 거야 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만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의 이런 힘듦의 과정, 우리 아이들과 뭐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 뭔가 이런 나아지지 않는 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던 과정은 결국엔 네가 기존에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부모한테 들었던 그런 신념들, 가치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한정되어 있던 결과물이 지금인 거지. 그럼 내가 반대로 이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결국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뇌와 생각과 이런 것이 바뀌고
우선 노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했던 무한대로만 인풋이 돼서 지금의 내가 형성이 됐던 것처럼 반대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내가 일도 하면서 자녀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면서 자유롭고 싶고 막 해야 할 것들은 진짜 수없이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감정에 빠져 있으면 결국엔 뭐 하는지 아세요? 드라마에 빠지든 신세한탄에 빠지든 술에 빠지든 여행에 또 소비하는 거에 빠지든 빠져버려요. 그리고 결국엔 난 안 되는구나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해서 계속 인풋을 해야 돼요. 이 뇌와 생각이 바뀌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멘토와 스승을 만나면요. 사람은 진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내가요, 굉장히 커요. 특히 여성은 그냥 모든 게 감정이다.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편하고 저희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간다거나, 친정을 간다거나, 어디 이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갔을 때도 그렇지만, 가족이 아닌 그 외에 뭐 시댁 쪽 가족, 우리 언니들 가족, 뭐 제 친구 지인 가족이랑 모이면요. 전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길은 100% 싸웠어요. 남편한테. 왜? 나의 힘듦을 우리 남편은 몰라준다라는 그 서운함 때문에. 근데 남편도 노력했을 것이고 막 그런 건데 우선 그거 다 배제해. 근데 내가 이러한 힘들었다는 걸 표현해내는 그 표현이 남편은 또 속상한 거예요. 뭔가 자존심을 건드렸다거나 나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 안 된다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엔 싸워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 그 싸움 또한 아이들 앞에서 또 싸워요. 그 돌아오는 길에서. 와, 그러면 그 감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감정으로 싸워서 행동으로 인한 감정으로 또 감정으로 싸워서 다 감정으로 자책으로 돌아와요. 이걸 계속 되풀이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남편 탓으로 찾고 환경 탓으로 찾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자기 탓으로 찾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나아지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적인 이런 행동과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답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사실 다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몰라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힘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고 잘못 속아서이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서이고 내가 그걸 해야 하는 용기와 힘이 없어서이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는 또 말씀드릴게요. 테크닉. 오늘 나왔던 테크닉인데 내가 감성적인 뇌와 이성적인 뇌가 이 두 가지를 되게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성적인 뇌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감정의 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뇌가 좀 포지션이 위치가 작아지죠. 근데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제 3자 보듯이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주하인 대표님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 그걸로 그냥 사실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게 또 시험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이 환경이 탓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서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어떤 사람은 콘텐츠화 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콘텐츠화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유튜브를 찍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또 치유도 되고 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그 감정적인 거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이후에도 더 이야기할 거 있고 또 가치관과 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감성적인 거에서만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성적인 거에서
끝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다 보면, 자책으로 끝나다 보면 자존감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자존감을 붙들면 안 된다. 그건 위조지폐의 양면성이다라고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우리가 자존감, 낮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 막 이런 얘기로 가지고 난 자존감 없어요. 난 자존감 있어요. 이것 또한 허상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전 너무나 명쾌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부분 나만의 문제 아니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느꼈던 것들도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을 모든 사람이 하는데 결론, 이 고민을 그냥 인지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구나. 이거는 또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더 그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저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지금의 모습까지밖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세팅된 값이 그거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부자들이 그 코로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부자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눈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라는 건데 그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알고 내가 가치관이 바뀌고 그런 생각하고 보는 통합적인 눈이 달라지면요. 그래서 나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봐지고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이승현 대표님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이유예요. 그게 빠르게 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 빠르게 변화될 수 없구나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누군가 멘토를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처럼 워킹맘들은, 애기 엄마들은요,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도 바쁜 시기에 아이들 가정까지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분산이 돼요. 근데 제가 아이승현 대표님 만나서 좋았던 건 뭐였냐면 그 복잡했던 세상을 너무나 심플하게 다 제거하고 한 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콜드콜과 유튜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또 배움으로 알게 됐고 어려움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요. 아이들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또 어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방학 기간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또 어디까지 믿어주고 아이들의 인생을 어디까지 해내야 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예요. 제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에게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감정에 저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확고해지면 사실 제가 그 누군가를 저처럼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아이승현 대표님한테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책들을 아무리 좋은 걸 받더라도 제가 자꾸 흔들려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쌓아왔던 가치관, 제가 기존에 쌓아왔던 신념들, 제가 기존에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과 충돌이 되거든요. 그 충돌 속에서 감정이 너무나 아프고 다치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과 다침, 그 아픔에서 또 많이 또 고민이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버텨내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한가? 또 감정이 또 들어옵니다. 그 감정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하려면 이게 한 번 딱 해서 끝나면
사실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계속 가야지만 하는 인생이고 우리 아이들도 계속 성장해가고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에 그리고 정말 혼란의 세계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나는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나중에 진짜 어, 복리처럼 나에게 진짜 큰 해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두려워서 다들 막 무섭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요. 자, 저처럼 엄마들은요, 제발 감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요, 누구나 다 겪고 있어요. 저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막, 저는 빚도 있어요. 아유, 전 6억 있어요. 만약에 6억보다 미만이신 분들은 또 괜찮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그래요. 아, 저는 아이가 있어서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요. 다 각자 어려움이 다르고 한데요. 그 안에서 그런 감정들 다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멋진 엄마가 되려면, 우리는 멋진 아내가 되려면, 정말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 멋진 본인의 이름 값을 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투자하면 됩니다. 자신의 뇌가 바뀌고 자신의 메타인지가 바뀌고 자신의 생각과 이런 보여지는 게 다르고 아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어떤 자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자가 이렇게 당하는구나를 보이게 되잖아요. 진짜 심플해 또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가게 되고요. 이거는 아마 뭘 알아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초반엔 굉장히 못 알아들었고, 지금도 사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저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이거를 확실히 해야 아이승 대표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진짜 도울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중에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해야 되냐. 정말 위대한 위성, 그 다음에 저는 소통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본인도 모르거든요. 그러려면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내가 왜 지금의 이 위치까지 왔는지를 그 소통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질적으로 질문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질적으로 질문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저는 소개를 합니다. 그게 아이승 대표님이고요. 콜드콜은 반드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업하는 사람만 배워야 되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콜을 해야 이제 돈을 버니까요. 근데 그냥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 좀 질적인 질문과 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게 본인이 그 소통 기술을 진짜 배우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좋고요.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그 다음에 아이와 하고도 그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소통 기술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콜드콜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